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두려운데 가장 걱정해야 될 건 경기 침체죠.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란 건 알고 계시죠?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통화되는 통화량과 함께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 원리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알맞게 진행시키는 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계속 해버리고 통화량을 줄여버리면 그 여파로 찾아오는 게 이제 경기 침체.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찾아오죠. 물가 하락과 동시에 찾아오는 자산 가격의 하락,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심각하죠. 일본이 이미 한번 겪었던 과정이죠. 부동산 버블, 자산 가격의 하락. 제롬 파월이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통화량을 줄여버리면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여러분들도 공중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확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시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식량이 필요한 곳이 아프리카인데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는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 그 책 영상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책 내용 중에 나온 게 지금까지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유리했죠. 제조업에 손을 대서 굉장히 값싼 인건비로 물건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재앙으로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기후, 환경 문제에 따라오는 식량 위기.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국 내에서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식량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대한 가속에 중국 인구, 인도 인구,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자급자족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밀 수출을 금지시켜버렸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식량이 엄청난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밀가루 가격 때문에 좀 심각하죠. 어쨌든 제가 그 책 영상을 올릴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어요. 지금 이제 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3년 정도는 아예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옥한 옥토들이 잿더미로 변했답니다. 그러면 더욱더 심각해지겠죠. 푸틴이 결국 기후변화에 따르는 식량 위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것 같다고 제가 영상에서 2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 그런 일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내놨어요.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매우 높은 위험 단계다.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시험 때 오르겠죠. 분명히 인플레이션 해칭, 달러의 해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생각을 했던 그런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 시험대에서 몇 점을 맞을 건지는 이제 지켜보면 아시겠죠. 저는 분명히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의 과도한
금리 정책, 그리고 통화량을 축소한다. 여기에 따라오는 건 결국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디플레이션, 부동산 가격의 하락, 자산 가치의 하락,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건 이제 기업과 개인들의 파산이죠. 이자를 내지 못하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다음 단계는 어디가 파산을 하나요? 그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파산을 하겠죠. 은행이 파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골드만삭스 첫 번째 금융위기가 또 생각이 나시죠? 그 꼴을 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게 비트코인입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은행, 기관을 믿지 못하겠다.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다시는 그 꼴을 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내 자산을 디지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그 에스크로를 내가 만들겠다 하고 나온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지금 벌어지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관해서 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드디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날이 금방 찾아오고 있습니다. 은행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뱅크런이 시작되죠.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사람들이 먼저 찾아버리죠.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결국 피해를 보겠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그 은행을 구제 금융을 해주겠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 안에 써놓은 그의 메시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2009년 1월 4일 영국 타임즈의 그 일면에 같은 내용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재무부 장관. 결국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우려를 했던 건, 걱정을 했던 건 이런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또다시 국가에서, 은행에서 그들의 잘못된 정책, 그들의 무능한 행위로 또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를 예측을 한 거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한 대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날이 온다면 그 나비 효과는 전 세계 곳곳 속속들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호주머니 경제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 기미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쏘놨는지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수석 회장이자 전 CEO 로이드 브랭크페이는 기업과 소비자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 심각하다.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확실히 향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높은 위험 요소이다. 만약 제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소비자라면 대비했을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미 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 연준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분명히 미 연준이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이치뱅크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는 불황 충격이 오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폭풍은 이제 올 여름부터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전 세계 최고의 관심 종자, 관종이죠. 그리고 돈이 가장 많은 놈,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또 도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도지가 잠재적 통화로 사용될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진짜 어쩔 때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굉장히 또라이 같은 성향을 많이 보이죠. 반정부,
일론 머스크와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공통점이 꽤 많죠. 첫 번째는 SEC를 싫어한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도 싫어한다. 세 번째는 그렇게 싫어하는 비트코인을 둘 다 갖고 있다. 네 번째는 둘 다 친환경적이다. 그런데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XRP를 밀고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발행량이 무제한. 도지코인을 씀과 동시에 바로 인플레이션. XRP는 1000억 개 사용됨과 동시에 디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하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은 화폐로서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도 도지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한 4-5번 해먹은 것 같아요. 저점 잡아 사서 고점에 던지고, 저점 잡아 사서 또 약간 고점에 던지고, 이렇게 4-5번 정도 해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도지코인은 갖고 있고, 비트토렌트도 굉장히 단타형으로 용이한 코인이죠. 비트토렌트는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떡상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던졌다가 하루 정도 지나면 다시 그 자리를 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타서 또 한 2달 정도 기다리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아주 너무나 제게 꿀코인이죠, 비트토렌트.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도지 사랑은 참 애틋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너무 가벼운 기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최고의 암호화 분석가, 강력한 비트코인 바운스 예측을 했습니다. 바운스. 비트코인 랠리가 기대 이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데이터가 데일리 하드에 떴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XRP가 사라지거나 XRP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기사를 또 보니까 에이다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에이다가 어떻게 될런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좌우간 몇 번 언급이 되다 보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스틴 베넷, 트위터 팔로워 10만 명. 그는 비트코인이 주요 지원 수준을 되찾은 후 일시적인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바닥은 28,800불이다. 28,800불을 지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닥이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900불. 제가 말씀드렸던 28,800불과 33,000불 사이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33,000불을 넘어선 후에 여러분들은 진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BTC가 다시는 랠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하락세의 지점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떨어질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라질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어쨌든 그런 생각들은, 그런 대중들의 생각들은 굉장히 절망적이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쇼핑하기 좋은 때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35,000에서 36,000불까지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XRP의 데이터가 전무후무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브래드 갈링 하우스나 크리스 라스에는 이렇게 전 세계가 루나 때문에, 테라 때문에 난리인데 한마디 정도 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속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영상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XRP 리플이어야 하는가? 왜 블록체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비트코인은 통화가 될 수 없을까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인류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루나 테라 사태도 결국
이 문제,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XRP 리플은 안정적인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 XRP 리플이어야 한가에 대한 영상은 제가 내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